네, 목요일 주식심화론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릴까요? 화면 보시죠. 가까워진 자율주행 시대 관련주 가속 페달 밟을까? 오늘 자율주행에 대해서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정부 정책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바로 9월에 나왔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을 일단 올해 말부터 레벨 3부터 상용화한다는 내용들을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점점 더 자율주행 시대가 가까워집니다. 현재까지의 진척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일단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는 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 이 눈앞에 이 시대에 이제 좀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제 늘씬 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까지 진척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단계가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0단계부터 이제 6단계까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까지 적용되어 있는 단계는 2단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지금 뭐 타고 계시는 자동차들 보시게 되면 뭐 이제 속도를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든지 혹은 이제 뭐 앞차와의 간격을 알아서 유지를 해준다든지 뭐 차선 보조를 해준다든지 뭐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2단계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3단계부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의 초입으로 들어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단계부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 이제 고속도로나 혹은 이제 일정한 구간 내에서는 이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오로지 이제 시스템 상에서 운전을 이제 알아서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적용이 될 예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 국산 제네시스나 혹은 이제 해외 뭐 BMW, 벤츠 이제 이러한 이제 자동차들부터 상위 트림까지 이제 상위 트림서부터 전체적으로 좀 적용이 될 예정에 있고 3단계가 적용이 된다라는 뜻은 이제 보험에 어느 정도 이 차량에 기업의 책임이 있게 되거든요.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도 이제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3단계가 적용이 된다라는 뜻은 점차적으로 우리 시대에 완전 자율주행이 좀 스며들 것이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단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율주행 시대는 펼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뭐 관련된 기업이나 혹은 이제 뭐 계속해서 이 부품 관련된 뭐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자율주행이 그만큼 핫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말부터 우리나라에서 레벨 3의 자율주행이 상용화됩니다. 이게 전 세계 세 번째로 도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일본, 독일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레벨 3의 자율주행을 도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하니까 정말 눈앞에 다가온 게 완전 자율주행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변에 레벨 2 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레벨 2 운용을 하시는 분들만 해도 굉장히 좀 편하게 느끼고 편하게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뭐 일하시는 분들도 네. 이제 뭐 최근에 테슬라 구매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기능을 쓰고 계신데 굉장히 좀 편하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 기능이 점차적으로 3단계, 4단계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우리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멀지 않았다. 이제 뭐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9월에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로보라이드라고 해서 서울 강남 지역에는 6월부터 이 레벨 4의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실증 서비스에 나섰는데요. 실험실 밖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의 교통수단 현황들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좀 상용화 준비됨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또 실증 준비를 해야겠죠. 때문에 뭐 공공수단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실험 중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현재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상당히 자율주행 서비스가 많이 또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상암 지역에서 이미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가
운행 중에 있고 뭐 일정 구간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뭐 요금을 살펴보게 되면 한 버스가 1,200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택시가 한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싸네요, 택시. 뭐 거리에 상관없이 그 정도 가격은 하는데 뭐 가격이 요 정도다 보니까 그렇게 긴 거리를 운행을 하지는 않겠죠.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암 지역에서도 지금 이미 자율주행 버스, 택시가 이제 운행 중에 있고 뭐 청계천에서도 뭐 새롭게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운행을 한다라든지 계속적으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뭐 서울 외에 뭐 경기도 시흥이라든지 혹은 뭐 전남 지역 뭐 혹은 뭐 대구 등등 해서 원주, 강릉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속도도 상당히 조금 빠르게 진척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자율주행 그 도입 준비 지수가 약 이제 세계 7위 정도로 20년에 이제 집계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우리나라는 5G 통신망이 전체적으로 좀 잘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와 완성차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포진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발전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관련 기업들은 폭발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고, 뭐 이제 현대나 혹은 이제 뭐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벤더사들도 폭발적으로 함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도 또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미국 쪽에서 시행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동안 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어떤 수혜에서 좀 제외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더 협의하겠다. 이런 또 친서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제조업 관련한 질서가 재편되면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이러한 혼돈의 시기를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친서를 보내면서 네. 이제 한국과는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많이 정신이 없잖아요. 이제 11월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고, 예. 이제 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신이 없을 텐데, 일단 결과적으로 IRA가 실시가 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뭐 현대, 기아를 포함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지금 계속적으로 뭐 미국차 판매량에서 그렇죠. 미국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예약 건수가 이제 상당히 좀 줄어든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제 세계 탑3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을 12% 달성을 이제 목표로 하면서 자동차 부문에서는 탑3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암초가 튀어나온 거죠. IRA라는.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타파를 해야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으로 또 손꼽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이제 전략을 좀 발표를 했죠.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이제 뭐 미국에서 새롭게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국내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마련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한 게,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사업을 통해서 이제 IRA를 돌파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전기차에서 막혔다라고 하면 자율주행을 좀 더 이제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개발 수준이 약 한 84%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7년까지 100%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릴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27년까지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은 이 정부의 지원에 맞춰서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인공지능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뭐 라이다 등
뭐 신기술 확보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센서나 플랫폼들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제 달성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신기술들은 선제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힌 상황입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IRA를 본격적으로 돌파를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가 새로운 이제 대안으로 뽑혔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빌리티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좀 규제 개선에 어느 정도 좀 집중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이제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종합연구단지를 이제 개설을 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부품 개발을 이루어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자율주행의 이제 산업에 있어서는 새롭게 좀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술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표면적으로는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그 법안이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중국을 좀 배제한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이런 공급망 재편 가운데서 제조업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러한 탈세계화의 어려운 국면을 타파하겠다라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기술력이 좋으면 예. 결과적으로 잘 팔릴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되죠. 절대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으로도 같이 기술을 빠르게 성장시켜서 전 세계 가운데서 탑3에 들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국가가 되겠다라는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일단 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다스, 라이다, 레이더, 뭐 센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아다스의 성장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시대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의 자율주행의 기술력이 다 들어가면 이런 부품들이 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UAM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핵심 제품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자율주행이 성장을 하게 되면 관련된 부품들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야다스에 관련된 부품들도 꾸준하게 또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뭐 저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관련주들이 좋은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 아다스가 결과적으로 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잖아요. 네.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품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먼저 유럽 연합에서 2024년부터 필연적으로 이제 모든 신차에 아다스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계속해서 이 아다스가 이제 탑재된 자동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국내 기업의 이 관련된 부품들 혹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발전이 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성장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킨지 앤 컴퍼니라는 기업에서 보고서를 하나를 냈어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아다스 시장이 이제 20년에는 13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됐는데 이제 꾸준하게 매년 13%씩은 성장을 하면서 2030년 기준에는 43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핵심 부품을 다루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특허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이제 특허청을 봤을 때 이 아다스 핵심 부품을 다루는 기업에 대해서 원래 이제 특허가 13년에는 2천여 건에 이제 불과했는데 최근에 이제 20년까지 해서 6천억 건으로 이제 폭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된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구간이 올해 하반기부터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3단계가 이제 작용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네. 올해 하반기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성으로 이제 또 눈에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뭐 국내 기업 경우에 뭐 삼성이나 LG 뭐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은 하진 않았지만 스트라드 비전이라는 기업하고요. 그 다음에 상장에 있는 팅크웨어라는 기업.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출원 건수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때문에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지켜보게 되면 분명하게 좋은 상승, 주가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가장 핵심적인 제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레이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다 정도로 이제 나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MLCC, 전장용 NLCC,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 아다스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 또한 우리도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다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입니다. 아까 잠깐 정의를 얘기해 주셨고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제품까지 마지막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운전 중에 이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뭐 다양한 센서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기능을 해서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차량을 제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아다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그 제품, 부품들 가운데서 단기적으로는 카메라와 레이더 위주로 성장이 일어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라이다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세 가지 제품군들이 다 같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어느 분야가 더 좋을까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였었던 것들은 사실 이 라이다보다는 그래도 카메라 모듈 쪽에 좀 더 이제 무게감이 실리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저희가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제품들에 대해서 먼저 좀 보자면 일단은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는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이제 보이는 정보들을 이제 인지를 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레이더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인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라이다는 빛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인지를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라이다가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이제 라이다가 한 4,000달러 수준에서 이제 최대 한 10,000달러 정도까지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데 보급형 카메라 모듈과 비교를 했을 때 가격대가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카메라가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이다가 이제 카메라나 레이더에 비해서 뭐 훨씬 작은 물체도 감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밀도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레이더와 비교해서는 또 탐지 거리가 짧아요. 그 다음에 또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 빛을 이용한 거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이 단점과 장점이 나뉘어지는 게 이제 라이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테슬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격도 비싸고 단점도 아직까지 많으니까 굳이 라이다를 쓸 바에 그냥 카메라 조금 더 쓰겠다, 카메라 몇 대 더 달겠다, 그래도 더 싸니까.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완전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사용한 자율주행차도 지금 꾸준하게 교통사고 사례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카메라도 완전한 이 자율주행 기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모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만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단기적 혹은 이제 장기적을 떠나서 다 같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야 되면서 동시에 이제 같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 제품 중에 두 가지 기술을 사용을 하는 이러한 이제 기술들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것을 통틀어서 센서 퓨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레이더와 카메라를 같이 쓴다라든지 혹은 네. 이제 뭐 라이더와 카메라를 같이 쓴다라든지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 이번에 제네시스 G90이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이제 레벨 3 자율주행 기술도 들어가면서 동시에 센서 퓨전 기술도 들어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각 제품들마다 장단점이 굉장히 조금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점, 나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다 같이 좀 발전을 시켜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오고 이런 식으로 같이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제품군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 일단 좀 성장세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됐던 그 카메라,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도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장점 때문인 것 같아요. 역시 라이다도 뭐 장점이 있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장점이 있는 기술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높다는 측면에서 당장은 좀 채택이 쉽지 않고 수요가 많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라이다가 당장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당장에 떠오르기는 쉽지가 않죠. 물론 이제 뭐 이슈가 나와서 라이다 기술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 탄력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눈에 띄는 실적이 가시화되기에는 힘들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이 사실 대금이 많이 돌지가 않고 이제 기술주나 성장주 쪽에는 투심이 상대적으로 몰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자율주행 쪽을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당장에 조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쪽이나 혹은 레이더 쪽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네시스에 도입되는 센서 퓨전 같은 경우는 라이다가 적용이 되긴 하네요. 네네. 예, 라이다가 적용되는 센서 퓨전이긴 합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각각 영상, 초음파, 빛을 가지고 거리나 뭐 여러 가지 것을 탐지를 하는 건데 이것들을 대체하는 아예 새로운 기술이나 부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미 이제 상용화된 것들이 있고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카메라 모듈만 쓰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세 가지 제품군들에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게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분야의 세 부품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 발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율주행에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필요합니다.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봤고요. 연초에 LG 쪽에서 전장 부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텔레매틱스 쪽에 공략에 나선다 이런 기사들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최근 이렇게 모빌리티 관련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리고 텔레매틱스라는 것에서도 주도권 경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5G 텔레매틱스가 뭔지 정의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텔레매틱스는 이제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제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나 혹은 이제 뭐 안전 서비스 혹은 이제 편의 서비스, 뭐 날씨를 알려준다든지 이제 이러한 이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제 일컫는 그런 이제 말인데 지금 현재 뭐 사용 가능한 교통 정보를 이제 받아본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날씨, 그다음에 뭐 원격 제어 등등 이제 차량용 멀티미디어 서비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자율주행이 같이 발전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텔레매틱스도 똑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2021년에 200만 대 수준이었던 이제 탑재율이 28년까지 약 26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5,200만 대로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5G 통신망이 또 잘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 현재 텔레매틱스 시장도 필연적으로 자율주행과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장에서 당장에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5G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조금은 투심이 좀 떠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텔레매틱스란 용어, 그 다음에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정도만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해놓고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는 그런 이제 수급들이 들어갔을 때 지켜보게 되면 텔레매틱스도 이제 향후에는 충분히 우리가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텔레매틱스 차량 무선 인터넷 기술입니다. 차량 쪽에 들어가는 무선 인터넷 기술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되기는 힘들다고 평가해 주셨고요. 아까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UAM 얘기도 잠깐 했었고 로봇 얘기도 했었는데요. 서비스 로봇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에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로봇이 딱 등장해서 서빙해주면 그 손님들도 좋아한다고 해서 주인 그 사장님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사실 근데 약간 불편했던 게 예. 이렇게 갖다 주면은 일어나서 들고 제가 앉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했는데 도입은 또 많이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귀엽게 만들면 또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맞습니다. 어떤 영업장의 마스코트가 되기도 하고요. 네,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차를
사륜 로봇이라고 보더라고요. 결국에 서로 이제 자율주행 차와 서비스 로봇이 좀 병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서비스 로봇이 자동차로 분류가 돼서 뭐 인도라든지 공원 진입에 있어서 좀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의 규제 현황들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에서 또 최근에 가장 핫했었던 이제 성장주 중에 이제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역시나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가셔야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까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율주행이나 이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는 규제가 먼저 개선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또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도 내년에는 이 규제 개선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카메라 모듈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도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정보를 인지했을 때 먼저 이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점. 이제 뭐 불법 카메라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도로 또 이제 보행이 불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30km 이상 되는 로봇은 공원이나 녹지에 이제 진입이 불가한다라든지 뭐 사실상 이제 홀로 주행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로봇 산업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서비스용 로봇인데 뭐 산업용 로봇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꾸준하게 확대가 되어 가겠죠. 꾸준하게 이제 공장이 증설이 될 거고 증축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이 서비스용 로봇에 대해서는 이제 음식이나 결과적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부분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불법에 속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유튜브 영상들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2016년부터 이미 배달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로봇이 이제 뭐 배달을 하면서 그러한 영상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2016년부터 해서 이제 20여 개 주에서 이미 로봇이 실내 자율주행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는 이미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정부는 이 규제를 완화하고 풀긴 풀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네. 정부에서 푼다고 해도 각 부처에서 또 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되어야지 어느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아직까지 이 서비스용 로봇에 대해서는 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정부의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모빌리티 혁신뿐만 아니라 물류 쪽의 혁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획들을 계속 갖고 있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 결국에는 자동차에 IT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놓고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역시나 이제 가장 삼성의 이 경쟁 상대이면서 동시에 또 잡아야 될 그런 이제 상대일 텐데 지금 이 차량용 자율주행 칩 시장이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이제 없을 텐데 현재 이 삼성전자가 14나노 공장으로 해서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3.0 반도체를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죠. 4.0 반도체 또한 이제 삼성전자의 7나노 공정으로 이제 새롭게 또 위탁 생산이 될 예정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TSMC가 이제 갑자기 또 치고 들어온 거죠. TSMC에서 차세대 4.0 이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과 경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차량용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에 이 향후에 파운드리 산업에서 굉장히 또 이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겠죠. 파운드리 쪽에 굉장히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은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의 수주권을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 TSMC가 최근에 이제 경쟁에 좀 참여를 했고 그러면서 기술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테슬라의 부사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피터 베넌 부사장이 이제 참석을 하면서 자율주행칩 담당이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네. 그분이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이거 TSMC에다가 4.0 반도체 맡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일반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200개 정도가 필요하지만 이 자율주행차 이제 3단계 이상부터는 2,000개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때문에 당연히 이 자율주행 칩에 대해서 테슬라의 건들을 이제 따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뭐 경쟁은 앞으로도 더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1년에 이제 59조 수준에서 약 한 25년까지 100조 원 수준으로 이제 자율주행 칩 시장이 폭발적으로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점유율을 확보를 하기 위한 경쟁은 더더욱 심해질 것이고 삼성과 TSMC 간의 경쟁은 더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네, 이러한 뭐 경쟁, 혁신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자율주행 시대 가속화에 따라서 관련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인텔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 계열사인 모빌아이가 상장 관련한 또 자료를 제출해서 곧 상장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모빌아이는 아다스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 어떤 종목들 주목하세요? 주요 종목? 최근에 이제 모트렉스도 이제 움직임을 보였었죠. 예. 이제 아다스 관련된 이제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탄력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갔었고, 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있고, 굉장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당장에 이제 뭐 카메라, 모듈, 레이더, 라이더 관련된 종목들만 해도 떠오르는 종목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뭐 굉장히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고 자율주행은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일괄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장주가 이제 항상 바뀌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요 종목들을 보기에는 보기보다는 자율주행 쪽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전략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 위주로 보자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이 보시는 탑픽까지 꼽아주시면서 전략 마무리해볼까요? 네. 일단 자율주행 쪽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탄력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종목을 한번 싹 살펴보고 왔는데 네. 뭐 모트렉스나 뭐 모바일 어플란스, 라닉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온 형태의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원래 기존에 알려져 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 말고 새롭게 이제 나타난 종목도 SJM 홀딩스라는 기업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해서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자율주행 쪽은 대장주가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은 분명하게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관련된 종목은 꾸준하게 탄력이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강하잖아요. 때문에 길게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훨씬 더 이제 유효하다. 이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길게 잡아가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좀 발전이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슈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장주를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 가장 좀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탑픽 종목을 가장 뽑자라고 한다면 저는 코아시아를 이제 뽑고 싶거든요. 이제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조금 양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를 보면 이제 미국 나스닥 상장사와 자율주행용 이 핵심 프로세서 개발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ARM의 디자인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차량용 전장 반도체에 대해서도 개발을 한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반도체 밀접하잖아요.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이제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차트상을 통해 봤을 때에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완전하게 좀 짚어준 상태에서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이제 두 번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수급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급등이 굉장히 좀 유력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코아시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용 핵심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아시아.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 설명해 주셨는데 기업 내용을 보니까 삼성전자와 어쨌든 밀접한 기업이라는 건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계열사 그렇죠. 중에서 삼성전자 공식 대리점도 있고 그런 계열사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공식 선정이 되어 있고 코아시아 시가총액 1,900억 원대 종목인데요. 지금 적자 지난 2년 동안 이어졌고 올해는 흑자 전환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3분기까지는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부각되는 시점에 모멘텀 플레이 예상을 해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9월에 나왔고요. 우리 올해 말에 레벨 3의 자율주행 차가 상용화됩니다. 관련한 모멘텀들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어질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